우리 기준으로 하자. 미적분원에서 단원이 크게 세 개였지. 첫 번째가 함수의 극한, 다음 두 번째가 미분, 다음이 적분 이었잖아, 그지? 이 정도는 다들 알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게 미적분 2인데, 얘도 단원이 3개야. 얘가 수열의 극한, 미분, 적분. 그래서 단원은 되게 심플해.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차이점은 여기에서는 다루는, 미분과 적분에서 다루는 함수가 알다시피 다항함수고, 미적분 2에서 미분 적분에서 다루는 함수는 초월함수라는 거. 그래서 다항함수는 그냥 너희가 알다시피 1차, 2차, 3차 이런 애들이라서 딱히 뭐 대단한 공식이라든가 그런 게 딱히 없었어. 그냥 뭔지 알지? 그냥 미분법 가지고 그냥 미분하고 그거 가지고 무언가를 구할 수 있는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였다면, 미적분2에서도 그래프 그리고 하는 건 똑같은데 초월함수라는 게 너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배운 걸로 따지자면 유리함수가 있었고, 무리함수가 있었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리고 삼각함수, 얘네들에 대한 미분과 적분을 하게 돼. 그러니까 당연히 초월함수라는 이름으로 묶이긴 했지만 얘는 얘고 얘는 얘고 다 각자 놀겠지. 그래서 각각마다 미분하고 적분하는 방법이나 그거에 대한 특징들이나 공식들이 따로따로 다 존재해. 그래서 얘에 비해서 이쪽이 외울 게 압도적으로 많아. 공식들이 다 달라. 그래서 일단 미적분 2를 물론 이 방학 때는 너무 횟수가 적어서 깊게는 절대 못해. 깊게까지, 그러니까 막 어려운 문제도 풀어보고 복잡한 문제도 풀어보고 숙제도 어려운 문제 내줘서 그런 것까지 설명해주고 이러면 솔직히 말해서 이번 쇠차로는 미분도 나갈까 말까거든. 그냥 미분 살짝 맛만 보고 끝날 거야 아마. 횟수가 너희도 알다시피 너무 짧잖아, 여름방학이라. 겨울방학이면 몰라도. 그래서 책도 지금 너희가 보면 되게 쉬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나도 고민하다가 고르고 고른 책이거든.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여기서 미적분 2 한 번이라도 배운 사람은 없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딱 스트럭처만 딱 잡는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해서 이런 거 배우는 거나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건 이런 것들이구나. 그래서 이런 공식들이 있으니까 이 공식은 미리미리 외워두면 나중에 또 할 거 아니니? 그지? 그럴 때 공식 미리미리 알고 있으면 그게 되게 큰 도움이 되거든. 그래서 미적분 2를 할 때 일단 공식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야. 그리고 개념들이 꽤나 많을 거야. 왜냐면 함수가 눈으로 봐도 5개잖아.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우고 개념을 이해하는 게 미적분 2의 시작이야. 외운다고 끝이 아니야. 해봐서 알잖아, 얘들아. 미분법 안다고 여기 있는 문제 다 풀리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걸 가지고 무언가를 가공하잖니? 적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도 공식과 개념들을 외우는 게 시작이고, 그거 가지고 당연히 여기서 했던 짓 뭐해? 그래프 그리겠지. 여기서도 당연히 그래프 그릴 거야. 여기서 뭐 했니? 면적 구했지. 뭐 쉽게 말하게 면적 구했지? 여기서 당연히 면적 구할 거야. 당연히 하는 건데, 이제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게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미분법, 그리고 인테그랄 계산법, 그리고 그게 넓이와 정적분 간의 관계성, 이런 거에 대한 얘기였다면, 여기서는 각각이 다 다르고 그것마다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외울 게 꽤나 많다. 이게 다야. 나머지는 너희가 알고 있는 얘네들의 특징, 뭐가 어떤 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기서 똑같아. 완전 큰 틀에서는 똑같아.
양쪽이. 특히나 1단원. 얘는 함수의 극한, 얘는 수열의 극한이라고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얘네 둘의 차이점은 거의 없어. 거의. 진짜 너희가 눈에 띄는 특징, 얘네들의 차이점이라고 느껴질 만한 건 일단 보자마자 느껴지는 건 여기에서는 변수가 x라면 여기서는 변수가 n이라는 거. 그지? 나머지는 거의 다를 게 없어. 그래서 오늘은 꽤나 쉬울 거야. 일단 첫 수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개념이 잘 잡혀 있으면 여기서는 뭐 크게 막 그런 건 없어. 물론 수열이기 때문에 가능한 몇 가지가 있어서 그것만 조금 그 정도만. 그리고 아마 오늘 요게 끝날 거야.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이제 바로 들어갈 거거든. 알겠지? 그렇게 알고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자, 그래서 책을 한번 봅시다. 이 책이 그냥 마냥 쉬운 책은 아니고 뭐 보면 알겠지만 이거 교과서 문제들로 구성돼 있어. 그래서 교과서 문제들이랑 교과서 그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그림 나오고 뭐 예를 들자면 내가 뭐 말하는지 알 거야. 18페이지 이런 것들. 뭐 말하는지 알지 얘들아? 교과서에 나오는 그 특유의 그 이름이? 왜 늦었니? 응, 빨리 앉아. 이름이 뭐라고? 없는데? 무슨 수업 들어가니? 뭘 배우는지는 알 거 아니야? 미적? 1, 2. 여기 2야. 근데 왜 이강희실이라고 안내받았어? 어? 18페이지 보면 내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알지? 내가 말로 표현하기가 좀 뭐해서 그런데 뭐 말하는지 알지 얘들아? 교과서 특유의 그 괴상한 문제들. 그래서 이거 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이니까 막 근본 없는 문제들은 아니니까 뭐 이 책 나도 사실 처음 봤어. 나도 이 책 처음 쓰거든. 근데 내가 미적분 2를 여름방학 때 해본 적이 없어. 솔직히 말하면 미친 짓이거든. 여름방학 때 미적분 2를 왜 해? 이거 니네 방학 한 달도 안 되는데 미적분 2를 해봤자 뭐 얼마나 한다고. 맞잖아. 근데 또 지금 당장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2학기 때 미적분 2를 하는 학교도 있고 해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뭘 쓸까? 개념서라고 해봤자 미적분 2는 꽤 두껍거든. 양도 많고.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해서 찾은 책이 요거라서 너희도 이 책이 낯설겠지만 나도 이 책이 낯설긴 해. 처음 써봐. 근데 나 그래서 서점 가서 내가 책을 봤거든. 근데 봤는데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딱 개념 잡는 정도. 딱. 당연히 이거 다 했다고 해서 미적분 2 끝. 이건 절대 아니고. 그래서 딱 심플하고 깔끔하게 핵심만 딱딱 짚어 나가면서 진도 쫙 한번 나가 보자. 가는 데까지. 물론 내가 이 방학 동안에 이 책을 끝까지 풀 수 있을 거다라고 장담은 못해. 얘들아. 진짜로 장담 못한다. 이거 장담한 사람 있으면 그건 사기꾼이야. 미적분 2를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끝낸다? 쉽지 않아. 얘들아. 자, 그래서 처음부터 나가봅시다. 8페이지. 혹시 질문 있니? 지금 나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서 혹시 궁금한 점이나 뭐 부탁할 거 있으면 미리 말해. 아무거나 좋으니까. 당연히 없겠지. 자, 8페이지 갑시다. 수열의 극한 1단원. 자, 일단 여기는 아까 방금 내가 말한 대로 함수의 극한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 그냥 변수의 차이 그리고 수열만 갖고 있는 특성. 결론부터 말하자면 얘들아, 함수에서는 그냥 함수식을 가지고 또는 그래프를 가지고 얘가 영원히 커진다거나 영원히 작아진다거나 어떤
특수한 점으로 갔을 때 함수값, y값이 어디로 갈지에 대한 얘기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지? 그럼 수열에서는 일단 그거랑 똑같이 비유해서 생각하자면 항수인 n이 엄청 커질 때가 있겠지. 그지? 항수인 n이 엄청 작아지는 건 생각하기 쉽지 않아. 그지? 왜냐면 함수에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일단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갈 수 있겠지만 수열에서는 그딴 게 없잖아. 수열에서는 첫 번째 항이 가장 작잖아. 항수로선. 그지? 그런 특징, 그런 자잘자잘한 거 외에는 너희가 알고 있는 거랑 똑같아. 쉽게 말해서 함수의 극한에서 x가 무한대로 갔어. 근데 분수꼴이야. 그러면 너희 뭐하냐? 분모분자 최고차항 차수 비교하잖아. 똑같아. 수열의 극한 똑같아. 그리고 함수의 극한에서 x가 예를 들어 뭐 1로 간대. 그럼 뭐하냐? 대입하지. 근데 대입을 하는데 대입을 하려니까 뭐 예를 들어 분모가 0 나왔어. 그럼 뭐하니? 식을 바꾸지. 식을 바꾸는 게 인수분해로 약분을 하던가 유리화를 하던가 뭐 이런 거 아니겠니? 똑같아. 똑같아. x가 1로 가는 극한이나 n이 1로 가는 극한이나 그게 그거지. 물론 수열의 극한에서는 그게 큰 의미가 없어서 1로 가는 극한은 거의 안 나오지만. 내 말이 되고 있지 얘들아? 근데 수열의 극한에서 딱 하나가 차이가 있어. 함수의 극한과 다르게. 수열에는 뭐가 있어? 합이 있지. S에. 그거 딱 하나 차이.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여기 중단원으로 단원이 하나 더 있는 거야. 20페이지에 있는 급수라는. 일단 큰 틀 좀 잡아보자. 20페이지 보면 제목에 급수라고 되어 있을 거야. 그지? 요게 쉽게 말해서 SN의 극한이야. 8페이지에 있는 건 AN의 극한에 대한 얘기고 20페이지에 있는 건 SN에 대한 극한. 왜? 수열이니까 AN도 있지만 SN도 있거든. 요게 함수의 극한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돼. 자, 그러면 일단 8페이지에서 수열의 극한 봅시다. 여기는 진짜 부담 1도 없을 거야. 자, 뭐 빈칸 넣는 거는 뭐 알아서 넣으시고 뭐 너무너무 간단한 얘기니까 8페이지에서 딱 하나만 하나는 아니겠구나. 한 두 개 정도만 얘기해보면 일단 첫 번째 발산 수렴 이딴 얘기는 안 할게. 근데 양심상 해보자. 자, AN이 일단 수열에 있었어. 그럼 당연한 거야. 그냥 N이 엄청 커진대. 그럼 이 수열도 이 값도 엄청 커지겠지.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얘는 발산이겠지. 무한대로 발산이겠지. 수열이 이렇게 생겼대. 그러면 n이 엄청 커지면 엄청 작아지겠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이렇게 생겼대. n이 엄청 커지면 얘는 0으로 수렴하겠지. 얘는 어때? n이 엄청 커지면 1이야 마일이야? 모르지. n이 엄청 크긴 한 건데 그 엄청 큰 수가 짝수인지 호수인지 알 방법이 없잖아. 즉 얘는 n이 엄청 커졌을 때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 즉 그래프로 그려보자면 n이 1이면 마일인데 n이 2면 1이야. 그게 계속 반복될 거야. 맞나? 그게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 그 마지막 엄청 커진 n이 엄청 커진 무한대에서 여기에서 멈출지 여기서 멈출지는 아무도 모르지.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용어를 써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데, 자, 너희가 미적분원에서 배운 대로라면 수렴과 발산이란 두 가지가 있을 때 수렴이 뭐였어? 어떤 값으로 간다라고 알 수 있을 때였지. 발산을 뭐라고 배웠니? 엄청 커지거나 엄청 작아지는 거라고 배웠나? 아니지. 발산은 수렴하는 거 외에 전부 다야. 왜냐면 둘 중 하나잖아. 세상에 검정이랑 흰색밖에 없다 쳐? 검정이 아니래. 그럼 얘는 뭐야? 흰색이지. 똑같아. 수렴이 아닌 게 발산인 거야. 근데 그 발산 중에서 대부분이 엄청 커지는 거랑 엄청 작아지는 것 뿐인 거야. 즉 발산의 정의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들을 모두 총괄해서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커진다도 발산이고 엄청 작아진다도 발산이지만 얘처럼 1인지 마일인지 모를 때도 발산이야. 오케이? 됐지? 그 발산을, 즉 얘는 두 값이 마1과 1이라는 값이 계속 반복돼. 그래서 끝이 어딘지 몰라. 그래서 얘를 조금 더 특징시켜서 얘를 진동한다라고 불러. 그리고 당연히 얘는 진동해서 발산이야. 이해되지, 상황?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일단 이 정도 머리는 돌아가지. 이거 수렴이야, 발산이야? 당연히 발산이지. 물론 얘는 마1과 1이 왔다 갔다 거리는 진동 발산이지만 얘는 뭐야? 0과 2가 왔다 갔다 거리는 진동 발산이겠지. 이건 어때? 오자마자 표정 썩는 거 봐라. 이건 어떠니? 얘도 진동 발산이야. 왜냐면 얘는 뭐 이건 됐고, 얘는 두 값인 마이너스 1과 1이 계속 반복된다면 얘는 마이너스 2가 계속 곱해지기 때문에 절대값은 점점 커질 거야. 대신에 풀마가 계속 왔다 갔다 거리지. 그러니까 이게 엄청 커진다 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엄청 작아진다 라고 말하기도 애매해. 그치? 굳이 그려보자면 물론 점으로 존재하겠지만 여기서 n은 무조건 자연수잖니? 항수니까. 그러니까 점으로 존재하겠지만 그래프적으로 그려본다면 어떤 느낌이겠어? 이런 느낌이겠지. 그러니까 얘도 진동 발산. 그러면 이제 요런 거는 보이지. 이건 뭐겠어? 0으로 수렴이지. 얘는 얘네들과 같게 마이너스가 곱해지기 때문에 계속 곱해지기 때문에 부호는 왔다 갔다 거릴 거야. 하지만 2분의 1이 곱해지기 때문에 계속 곱하면 곱할수록 작아지지. 그러니까 얘는 드라마에서 많이 봤지, 얘들아?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사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얘는 지금 얘네 셋을 봤을 때 셋 다 부호가 왔다 갔다 거리기는 하지만 얘네 둘은 진동에서 발산이라고 하지만 얘도 진동처럼 보이지만 얘는 뭐야? 0으로 수렴이야. 이 정도. 이런 거 그냥 수열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냥 특징들만 조금씩 짚어볼게. 자, 다음 8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얘기를 보자. 수열의 극한의 성질인데 너 알다시피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랑 똑같아.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 뭐였니? 뭐 무한대로 가든 어디로 가든 뭐 상관없겠지만 뭐 A로 할까? 이거라면 fx랑 gx를 더한 값의 a로 가는 극한은 알파 플러스 베타고 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고 곱하면 알파 베타고 나누면 뭐 베타분의 알파다. 그때 나누게 할 때는 분모가 0 되면 안 되니까 베타가 0이 되면 안 된다. 뭐 요 정도였지. 그지? 사칙연산 된다다. 맞나? 근데 아마 나랑 미적분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도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그게 중요하니? 세민아, 이거 내가 중요하다 했냐? 사칙연산 되는 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거. 곱셈, 뺄셈, 나눗셈, 덧셈 되는 게 중요하다고 했냐고. 아니요. 뭐가 중요하다 했어? 분명히 있어요. 어. 대답을 해줘. 주아야, 내가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 여기서? 사칙연산 된다가 포인트야? 여기서? 에이, 아는 사람. 여기 수렴할 때 그치.
수렴해야 된다지. 수렴하는 애들만 사칙연산 된다지. 즉, 뭔 소리냐면 수렴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있지 않으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할 수 없다는 얘기는 그냥 대충 쓸게. 어떤 애의 극한값이 발산한대. 더 쉽게 갈까? 무한대로 발산한대. 다음, gx는 뭐 3으로 수렴한대. 그럼 fx랑 gx랑 곱했어. 이거 수렴이야 발산이야? 모른다지. 할 수 없다라는 말은 모른다는 얘기야. 케이스마다 다르다고. 정확하게 얘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얘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그때 달라. 맞잖아. 쉽게 생각하자면. 보여줘? 0이라고 할게. 얘 들기 편하게. 얘가 x야. 얘가 x분의 1이야.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어. 얘 무한대로 무한대 발산이잖아. 얘 0으로 수렴하잖아. 곱해봐. 1로 수렴하는데? 뭔 말인지 이해되지, 얘들아? 못한다는 얘기야. 못한다는 얘기는 다시 정리하자. 수렴하는 애들끼리만 사칙연산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수렴하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있지만 사칙연산을 못한다는 얘기고, 사칙연산을 못한다는 얘기는 수렴하는 애들끼리 하는 게 아닌 뭐 발산이랑 발산 또는 발산이랑 수렴 이런 거의 결과물이 발산인지 수렴인지 알 방법이 없다. 즉 케이스마다 다 다르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지 말란 얘기라고. 이해됐지?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말 똑같이 써있지 않니 얘들아? 똑같아. 니네가 알고 있는 그대로야. 수열의 극한에서도 수렴하는 애들끼리만 사칙연산 가능해. 수렴하지 않으면 사칙연산 못해. 그때 다르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것만 체크하면 될 것 같고 8페이지 끝. 자, 다음 9페이지 갑시다. 9페이지도 너희가 함수의 극한에서 이미 배웠던 개념 4랑 개념 5에 있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얘기들. 보이지 얘들아? 개념 4 네모 하나에 보면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아까 내가 대충 얘기했던 것들. 그지? 뭔 소리인지 이해될 거야. 자, 다음 개념 5번에 있는 거 뭐야? 요거는 그냥 이것도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fx가 a보다 크고 a보다 작대. 그럼 fx는 뭐야? 모르지. a보다 크고 a보다 작은 수는 없잖아. 그치? 근데 얘한테 극한을 붙이는 순간 결국엔 말뜻만 이해하면 되니까 각자 극한을 붙이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등호가 붙는다가 핵심이지. 기억나니? 배운 사람들? 왜? 얘는 함수값이고 얘는 극한값이잖아. 함수값은 딱 지정된 그 값이지. 대입했을 때 나온 대입값. 그러니까 대입값이 다를 수 있지. 등호가 없을 수 있지 당연히. 하지만 극한값은 뭐야? 방향성에 대한 얘기지.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얘의 방향과 얘의 방향과 얘의 방향이 똑같을 수는 있잖아. 그러니까 함수값으로 따졌을 때 등호가 없더라도 극한값으로 땄을 때는 그 등호가 생겨서 그럼 얘의 극한값은 A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뜻만 이해하면 되니까 식은 간단하게 쓸게. 그게 개념 5번에 있는 얘기니까 크게 신경 쓸 건 없고. 자, 여기서 너희가 새로 배우는 게 첫 번째가 그 밑에 있는 개념 6번이지. 자, 수열에서 수열 같은 거 배우면서도 이 얘기 들었을 거야. 등차 수열은 뭐다? 1차 함수다. 등차 수열의 합은 뭐다? 일반적인 경우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이미 출발한 거야.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의 연관성이. 그러니까 여기서
등차 수열은 굳이 다루지 않아. 왜냐면 그냥 1차식이니까 생각해봐라. 등차 수열의 극한이나 1차 함수의 극한이나 그게 그거라고. 맞잖아? 그러니까 여기선 굳이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는 없어. 등차 수열도 수열이긴 하지만. 근데 문제는 뭐야? 등비 수열이 문제야. 오케이? 자, 그러면 등비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이거 아까 내가 발산하면서 이미 얘기했어, 얘들아. 아까 발산 얘들 다 기억해봐, 식을. 다 등비 아니었냐? 그지? 자, 등비 수열의 극한을 봅시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 뒤에 나올 급수까지 연결지어서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해. 이것만이 아니라 이거에다 뒤에 것까지 더해서. 자, 등비 수열의 극한을 볼 건데 생각해보자. 만약에 어떤 등비 수열이 있는데 얘가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야. 그러면 이건 뭐 설명할 것도 없지. 얘는 당연히 n이 엄청 커질 때 수열의 값도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할 거야. 당연한 얘기. 반대로 이렇게 간다 치자. 공비가 2분의 1이야. 그럼 어떻게 돼서 0으로 수렴하겠지. 이거 등비지. 등차일 수도 있고. 공비가 1이지. 이거 0원이 가면 어디로 수렴하겠니? 당연히 3으로 수렴하겠지. 그래서 결론을 보니까 얘는 발산했어. 무한대로. 얘는 수렴했어. 0으로. 얘도 수렴했어. 3이라는 특수한 값으로. 그럼 얘네 셋의 차이점만 이해하면 돼. 뭐야? 공비가 얘는 1이 기준인 거지. 1보다 크면 되지. 공비가 1보다 작지. 얘는 공비가 1이지. 조금 더 구체화해보자. 이번엔 음수 쪽으로 가볼게. 공비를. 공비가 마이너스 2야. 이렇게 돼서 이게 아까 했던 그거지. 진동인데 그 진동에서도 누군가는 수렴했고 누구는 발산했었지. 이거 뭐야? 발산이지. 이거 뭐였어? 수렴하지.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이랑 얘네까지 합쳐 본다면, 자, 이거 왜 공비가 몇이라서?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아, 하나 더 써야 되는구나. 얘는 왜 수렴일까?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그러면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지. 뭐만 알면 되겠어요? 당연히 수렴 조건만 알면 돼. 수렴 조건. 오케이? 그래서 결론 줄게. 이러한 예들을 봤을 때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뭐다?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수렴한다. 됐지? 뭐 이해하는데 어렵진 않아.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물어보자, 얘들아. 공비가 3이야. 근데 얘 수렴한대. 무슨 일일까? 그렇지. 이러면 공비랑 아무 상관없지. 그래서 여기에 추가되는 게 이것 때문에 내신에서
삑날 때가 가끔 있어. 공비랑 상관없이 첫 번째 항이 0이면 얘는 무조건 수렴. 0으로. 왜 그런지 뭐 당연히 알 거고. 됐지 얘들아? 일단 메인은 얘가 맞아. 공비가 기준이 맞다. 공비를 기준으로 두되 얘를 그냥 히든으로 하나 더 있다라고만 생각하면 돼. 꼽사리로. 알겠지? 요게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었어. 그러면 그 옆에 노란 그 작은 부분에 보자. 1번 공비 2분의 3이지. 당연히 발산. 2번 공비 5분의 4지. 당연히 0으로 수렴. 3번 공비가 마이너스지. 당연히 발산. 별일 없다 그지? 넘겨서. 자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너 이거 알고 있어야 마음의 준비를 할 테니까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그러니까 스텝 1, 2는 지금은 되게 쉽겠지만 너희가 나중에 이제 미분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정신이 좀 혼미해질 거거든? 오늘은 쉽겠지만 그래서 스텝 1, 2는 왼쪽 문제는 내가 풀고 오른쪽 문제는 너희 이 자리에서 시킬 거야. 너희가 풀 거야. 다음 14페이지에는 스텝 3 있지? 요게 숙제. 뒤에 창의력 어쩌고 저쩌고 있는 거 여기까지 숙제. 스텝 3랑 창의력이 숙제다. 앞으로 계속.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렇게 갈 거야. 자, 그러면 10페이지 봅시다. 여기는 뭐 그냥 말로 해도 되겠다. 자, 10페이지 1- 왼쪽 1-1번 일단 내가 쭉 왼쪽 거 다 할게. 1-1번 지금 일반항이 5-n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그거 필요 없어. 일반항도 필요 없지. 얘들아 4, 3, 2, 1, 0 이렇게 가는 수열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거고 다음 2번 n분의 1이 일반항이니까 0으로 수렴할 거야. 다음 2번 2-1번 빨리빨리 하자. 쉬운 건 2-1번 2an-3bn의 무한대로 가는 극한값이 0 나왔는데 an이 3으로 수렴한대. 이때 bn의 값을 물어봤어. 그럼 bn의 값이 있다는 건 수렴한다는 얘기고 수렴하는 애들끼리는 실수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된댔으니까 이거 그냥 계산하듯이 숫자 계산하면 되는 거지. 맞나? 그러니까 an 자리에 그냥 3 갖다 집어넣어도 아무런 지장 없다. 그러니까 an 자리에 3 집어넣으면 6-3bn이 0 나왔으니까 bn의 그 값은 당연히 이겠네. 별일 없고. 다음 3-1번 너희가 함수의 극한에서 익히 알고 있는 모양 그대로다. 그지? 1번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동일하고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정답 2. 다음 2번 따로따로 괄호 따로따로 하면 되지. 전개할 이유 없다. 그래서 첫 번째 괄호는 2는 2고 n분의 1은 0으로 수렴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괄호의 극한값은 2. 두 번째 괄호는 같은 이유로 1 곱하니까 답 2. 불만 없지? 자 다음 4-1번 내가 말로만 하면 그래 또 나중에 대충 한다고 뭐라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 문제 뭐 해야 되니? 당연히 유리하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쳐. 얘가 플러스야. 유리하냐? 이런 거 유리하면 멍청이다. 이런 거 유리하를 왜 하니? 얘가 엄청 커지잖아? 근데 얘도 엄청 커진대. 둘을 더했대. 그럼 당연히 엄청 크겠지. 루트 있다고 해서 그냥 하면 안 돼. 얘는 해야지. 왜? 얘도 n의 어쩌고 저쩌고 느낌이고 얘도 n의 어쩌고 저쩌고 느낌이니까 얘는 뺐을 때 어디로 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유리화를 할 거고 분자가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n제곱이니까 2n이 남을 거고 분모에 루트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n이 올 거고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니까 분모 분자 차수 비교하니까 1차 똑같네. 개수니까 1 더하기 1분의 2니까 1이겠다. 4-1번 정답 1번이고 다음 5-1번에 아까 말했지 얘들아
수열의 그 값 자체, 아까 내가 예를 든 건 함수 값이었지만 여기선 수열 값으로 줬네. 수열의 값 자체는 왼쪽 것보다는 크고 오른쪽 것보다는 작대. 분명하게, 그지? 하지만 걔한테 모든 변에 극한을 붙여버리면 뭐가 생긴다? 등호가 생긴다. 내 말 이해되고 있지? 그러므로 왼쪽에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2분의 1이고 맨 오른쪽에도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2분의 1이므로 an의 극한도 당연히 2분의 1이 된다. 요 얘기고, 다음 6-1번에서 얘들아, 이 6-1번에 이거 등비수열이냐? 어때? 보이니? 제목이 등비수열의 극한이라잖아. 그럼 당연히 등비수열이겠지. 근데 등비수열이야? 니네 보기에? 맞지? 왜? 쪼개면 되지.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그럼 이거 묶어보자. 이쁘게. 그럼 어떻게 되냐? 2 곱하기 그냥 2네. 그지? 그냥 2지? 마이너스 굳이 쓰자면 2분의 1의 n제곱이지. 이렇게 쓸 수 있잖니? 그럼 얘한테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 붙었어. 그럼 얘는 2지. 공비 2분의 1인 등비수열의 극한이다. 그지? 공비가 2분의 1이네. 뭐로? 0으로 수렴하지. 맞아? 이해됨? 이겠지. 혹시 이해되는 거 있니? 없다라고 믿을게. 자, 그러면 거기 10페이지, 11페이지 오른쪽 문제 지금 후딱 해보자. 뭐 푸는데 뭐 얼마나 걸리겠어? 그래서 내가 말은 안 했는데 6번에 등비수열 극한에서 쉽게 생각하면 이거 이렇게 생각해도 돼. 2의 n제곱이 아까 풀었던 문제로 예를 들자면 2의 n제곱이 분모와 분자의 최고차 항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그러니까 개수가 답인 거지. 그러니까 6-2번의 답은 당연히 3분의 1이라고. 내 말 이해됨? 얘들아?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요건데 실제 문제 맞잖아 얘들아. 함수의 극한에서도 그렇게 하잖니. 원래는 막 나누고 막 별짓 하는데 결론은 그냥 최고차항의 개수가 답이다 라고 하잖아. 그거랑 똑같이. 자, 그래서 1-2번의 정답 1번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2번에 0으로 수렴, 2-2번에 6, 3-2번에 1에 마이너스 1, 2번에 1, 4-2번에 1번 2분의 1, 2번 2, 5-2번에 2, 6-2번에 3분의 1. 혹시 질문 있나? 좋아요. 혹시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이따 물어봐도 좋고 따로 물어봐도 좋고 월요일날 통째로 물어봐도 좋아. 알겠지? 일단 잠깐만. 지금 여기 창현 있나? 없지. 아, 내가 그걸 안 물어봤구나. 왜 들어 이거? 왜 들어? 선생님이 들으러 하셨어요. 아, 들으라고 하면 듣는 거였어? 오, 좋은데? 그래? 왜 들어? 또? 또? 2학기야? 그래서 누군가에겐 조금 미안할 수도 있는데, 미안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2학기 때 당장 미적분 2를 하는 학교들이 있거든? 그래서 일단은 걔네한테 조금 더 집중할 수밖에 없어. 그건 이해해줘, 얘들아. 자, 그래서 11페이지까지는 됐고, 넘겨서 12페이지. 자, 1-1번에 1번, n 플러스 1번의 n의 극한값.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말이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바로바로 이해되면 돼. 극한값을 구하랬지 리미트가 붙여져 있는 수식으로 준 건 아니잖아. 근데 어차피 아까도 말했지만 수열의 극한은 무한대로 가는 거 외에는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어도 당연히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야. 오케이? 함수의 극한이 아니잖아. 자, 그래서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라고 애초에 생각을 하고 보면 1번 당연히 1이겠죠. 2번 진동으로 발산. 그지? 자, 다음 아래 2-1번 똑같은 문제지. 2 곱하기 an-1이 5로 수렴한 됐으니까 당연히 an도 수렴할 거고 그 수렴한 값에다가 2 곱해서 1 뺐더니 5 나왔댔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진짜 심플하게 뭐야 2x-1은 5다 그냥 풀면 되지.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정답은 3일 거고 3-1번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하는 마음에 반갑다 그지? 분자 뭐 쓰니? 분자. 분자. N 대답 바로 안 나오면 큰일 나는데 이건? N제곱 플러스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지. 시그마 k. 다들 알고 있죠? 자, 우리 혹시나는 얘기해서 갑자기 시그마가 왜 튀어나오냐? 여기서 시그마 되게 중요하다 얘들아. 아까 내가 뭐라 했어? 지금 이 1단원에서 AN의 극한도 있지만 SN의 극한도 있다고. 기억을 되짚어봐 얘들아. 시그마 언제 배웠는지를. 수열 배우고 등차 등비 배운 다음에 수열에 합하면서 시그마 배우지 않니? 당연히 중요해. n제곱의 개수 1, 2분의 1 당연히 정답 2분의 1. 다음 페이지 4-1번 유리화겠지? 유리화 좀 그만 났으면 좋겠다. 자, 얘도 유리화를 위해 분모 분자에 똑같이 n 플러스 루트 n제곱 마이너스 n을 곱해줄 거고 곱하면 분자에는 n 플러스 루트 n제곱 마이너스 n이 올 거고 분모에는 n제곱이랑 n제곱 마이너스 n을 뺄 거니까 n만 남겠네. 동차수네 1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이겠네. 다음 5-1번 마찬가지지. 리미트 붙이면 등호가 생기는 거고 좌우의 극한값 비교해보면 1, 1이니까 당연히 AN의 극한값도 1일 거고 다음 6-1번 지금 가볍게 넘어갈 건 그냥 말로 할게. (6-1번에서) 지금 주어진 애가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R의 N제곱 얘의 극한을 구하래. 1번 R이 2분의 1이라면 자 그럼 써보자. R이 2분의 1이면 1 플러스 2분의 1의 N제곱 분의 2분의 1의 N제곱이지. 얘의 극한값 구하래. N이 엄청 커졌을 때의. 자 여기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얘를 아까 했던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만약에 바라봤다 쳐. 대충 써볼게. 이런 느낌으로 바라본다면 얘의 극한값은 몇이냐? 2지. 아까 했었잖아? 그냥 2의 n제곱을 최고차항으로 봐서 얘네들의 개수가 답이다 라고. 그지? 근데 얘도 그렇게 본다면 얘네들이 최고차니까 1이니까 1이네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지. 말도 안 되지. 왜?
얘는 공비가 2분의 1이어서 n이 엄청 커지면 이거 어디로 가냐? 0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얘는 최고차항이 아니야. 계산할 애가 아니지. 그러니까 얘는 따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얘도 극한, 얘도 극한, 얘도 극한으로 간다 친다면 얘의 극한은 당연히 1일 거고 얘의 극한은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아까 뭐였어?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 해당되는 애지. 2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야? 0으로 수렴하겠지. 등비 수열은 심플해. 뭐 뒤에 이상하게 막 붙는 게 아닌 이상 등비 수열의 극한은 발산하는 거 아니면 수렴이고 수렴은 무조건 몇으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해. (0이지) 1이 아니라. 다음 2번 R이 2라면 요거고 요거는 아까 했던 요거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얘는 부담 없이 1이지. 자, 오른쪽 문제 쭉 풉시다. 땅으로 떨어뜨렸어. 그럼 수면이 올라가냐? 엄청 큰 거에다 2를 더했어. 티가 날까? 그럼 엄청 큰 거에서 똑같이 엄청 큰 거에서 엄청 큰 걸 뺐어. 그럼 이걸 뭐 고민할 게 있을까? 그게 왜 0이에요? 말했잖아. 2를 더해봤자 그게 그거라고. 2밖에 쓸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예를 들었잖니? 네가 바다에다 물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수면이 올라가겠냐고. 그럼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안 낼 것 같지 않아요, 시험은? 어? 이거 안 낼 것 같지 않아요, 시험은? 아니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밑에 거 발산 맞았어요? 왜 발산인지는 알아? 그냥 발산할 것 같은데요. 따로 틀렸어요? 이거 들었잖아. 이게 왜 5야? 5 아니에요? 왜 5야? n이 0이잖아요. 아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얘는. 분모가 엄청 크잖아. 네. 엄청 작겠지. 네. 그럼 어떻게 되냐? 0인데요? 오! 그래요? 아니 함수의 극한 생각해봐. 1마 x분의 5야. x가 무한 들어간데 극한값 0 아니야? 분모의 차수가 더 크잖아. 이걸 뭘 고민을 해? 너 왜 자꾸 유리화해서 저는 거야? 근데 유리 여기 다 했는데. 잠깐만. 한 거야? 얘를 유리하기 위해서 분모랑 분자에다가 얘 더하기 얘를 곱하지. 근데 여기에 왜 마이너스일까? 잘했네. 얘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분자 몇 차야? 네? 분자요? 분자 몇 차씩이야? n에 대한. 상수. 1차잖아. n에 대한 1차잖아. 분모는 1차지. 루트 안에 있잖아. 루트 안에 있는 2차는 1차지. 동차수네. 그럼 계수 비교하면 되지. 계수비를 어떻게? n제곱의 개수가 몇이야? 루트 1이잖아. 그럼 1이지. 얘도 1이지. 얘 6이지. 1 더하기 1분의 6. 뒤에 상은 상관없어요. 걔는 의미 없는 애지. 가장 큰 게 그 값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는 거야. 대세 지장 없다고. 뒤에 있는 애들은 자잘자잘한 애들이야. 미미한 애들이라고. 생각해봐. 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n에다가 3 곱한 거랑 n을 제곱한 거랑 얘가 압도적으로 영향력이 크지 않을까? 그 얘기야. 이것도 모르겠어. 이것도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아. 생각을 해봐.
얘랑 얘는 얘가 얘보다 루트 안에 숫자가 이만큼 클 뿐이지. 근데 n이 엄청나게 커질 거야. 그럼 그 엄청나게 커진 거에다 2를 더해봤자 t가 날까? 조금. 조금?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네가 바다에다 물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수면이 올라가겠니? 안 올라가지. 엄청 큰 거에다 2 더해봤자 얘랑 다를 게 없어. 0이야. 뺐잖아. 수렴이에요? 뺐잖아. 빼면 다 수렴이에요? 빼면 다 수렴이 아니라 똑같은 것끼리 뺐으니까 0이라고. 오케이? 이건 발산이에요? 2번은 내가 설명해 줄게. 이거는 바로 나와야죠. 함수의 극한이랑 똑같은 거야. 그냥 미지수가 n일 뿐이야. 변수가. 얘 n에 대한 1차 얘 상수항이잖아. 분모의 차수가 더 큰 거 아니야? 몇이야? 1? 저기요. 마이너스 0이지. 0이지.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크면 극한값은 0. 분자가 분모보다 크면 무한대. 분모와 분자가 같으면 최고차인 계수가 답. 이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0이야. 그럼 2번 답은 뭐야? 1. 안 어렵다는 건? 됐어? 자, 12페이지 1-2번에 1번 0, 2번 발산. 자, 2번에서 발산인 이유는 지금 1-2번에 2번에 n제곱을 받는 대상이 루트 3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이잖아? 그러면 이거 뭐야? 그냥 등비지. 등비 수열이잖아. 공비가 이상하게 생겼을 뿐. 그럼 얘가 등비 수열의 첫 번째 항이자 공비지. 근데 그냥 얘가 딱 보고 이제 이 프로세스가 가야 돼. 등비네? 공비가 뭐지? 그래서 정확히 하자면 뭐야? 공비가 여기 안에 있을까? 를 보는 거지. 근데 루트라서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여튼간에 분모랑 분자의 루트 3이 똑같은데 분자의 루트 2가 더 더해졌잖아. 그럼 이 값은 당연히 뭐겠어? 1보다 크겠지. 얘 공비가 1보다 커. 정확하게 몰라도. 맞잖아? 그럼 공비가 1보다 큰 등비수열의 극한은 뭐라고 했어?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이지. 그래서 발산. 다음 2-2번에 3, 3-2번에 1번 0, 2번 1, 별일 없을 거고 4-2번에 유리화에서 3, 5-2번에 n으로 양변을 나눈 다음에 극한 붙이면 등호가 생겨서 2, 6-2번에 1번 2, 2번에 마이너스 1, 6-2번에 지금 원래 있는 식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서 1번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됐으니까 생긴 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물론 너희가 그냥 당연하게 숨쉬듯이 풀겠지만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하겠지만 이 안에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지. 뭐야? 수렴하는 애들끼리는 그냥 다 따로따로 계산해도 된다는 얘기지. 왜? 그냥 덧셈 뺄셈 곱셈 나눠 다 되니까.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돼 있으면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다 하면 되지. 그러면 얘 극한값 1이지. 얘 극한값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0이겠지? 2겠지? 0이겠지? 해서 1, 0, 2, 0, 2. 이 얘기야. 좋아, 이해돼? 그럼 같은 이유로 2번에서는 R이 3이랬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얘는 따로 할 이유가 없지. 왜? 이 3의 n제곱이 무한대로 가는 애기 때문에 뭐야? 얘를 최고차항으로 바라보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정답이라고. 자, 여기까지 하고 14페이지부터 몇이냐? 19페이지까지는 숙제로 잘 풀어 오시고요. 물론 여기서 뭐 조금 껄끄러운 문제가 있을 수도는 있는데 뭐 크게 뭐 지장은 없을 거야. 네, 1번. AN이 무한대고 BN도 무한대면 나누면 1이다? 아까 뭐라 그랬니? 수렴하는 애들끼리만 사층연산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1번은 애초에 그냥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거야. 아무 의미 없어. 그러니까 1번 틀렸고. 그러니까 1번에서는 진짜 그냥 유치하지만 그냥 무한대랑 무한대가 똑같으니까 나누면 1이 되지 않을까? 이딴 생각한 거지. 뭐 진짜 유치한 거고. 다음 2번. 마찬가지. 둘 다 무한대면 무한대끼리 뺐으니까 0이 아닐까? 라는 그냥 아주 단순한 생각인데 뭐다? 발산하면 못 뺀다고. 0이 될 때도 있겠지.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0이 안 될 때도 있다고. 그러니까 2번 안 됨.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둘 다 핵심적인 내용이 뭐야? 하나라도 수렴하지 않으면 더하건 빼건 곱하건 나누건 그 결과값은 모르니까 못한다. 3번. 나네. 수렴한대. 수렴한데 AN과 BN의 대소가 정해져 있대. BN이 더 크대. 그러면 걔네들의 극한값도 BN의 극한값이 크다? 틀렸지? 이거 옳게 고치면 어떻게 고쳐야 되니? 등호부터 해야 되지. 아까 했었지? 왜 함수란 얘기야? 항의 값은 대소가 정해져 있더라도 극한값은 똑같을 수 있어. 그거에 대한 예시가 뭐 요런 건 있겠지. 뭐 요 정도의 이건 뭐 너무 유명한 예라서. 일단 이거 AN과 BN 중에 누가 크니? 당연히 BN이 크지. 똑같은데 다 똑같은데 얘는 분자가 1이고 얘는 분자가 2니까. 그지? BN이 AN보다 n분의 1만큼 커. 무조건. 하지만 얘네 둘 극한 보내봐. 얘 1이지. 얘 1이지. 똑같네. 오케이? 자,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AN-BN의 극한값은 0이고 AN의 극한값은 알파래. 이때 BN의 극한값은 알파냐? 라고 해서 그럼 이게 뭔 소리냐? 간단하게 쓸게. AN-BN이라는 애의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한대. 다음 AN의 극한값이 알파로 수렴한대. 수렴하잖아. 그럼 얘랑 이 덩어리야. 얘랑 얘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된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얘네 둘을 연산했을 때 BN을 만들 수 있냐는 거지. 있어? 있지. 얘에서 얘 빼면 되잖아.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BN이 나오고 그러면 극한값끼리 빼면 되지. 알파 맞네. 정답 4번. 5번 AN 발산. 그러면 뭐 볼 것도 없다. 그지? 왜 곱해? 안 되지. 다음 넘겨서 하나만 더 하고 싶시다. 19번. 자, 지금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나오는 순간 그냥 공비 찾아야지. 얘가 공비지. 그러면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에 의해서 요런 부등식이 나올 거고 이 부등식 풀어주면 x는 1 이상 3 미만이 나온다. 그럼 원래대로라면 두 개가 맞지만 아까 내가 여기다가 하나 추가하는 개념이 있다 그랬지. 뭐였어? 첫 번째 항이 0 나올 때. 그러면 이 수열을 정확하게 풀식으로 보자면 이렇게 생긴 수열이니까 이게 n이 1일 때 0 나와야 돼. 즉 이 수가 0 나오려면 x가 0 또는 2면 0 나오지.
근데 2는 여기 안에 이미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x가 0일 때가 추가되겠지. x가 0이면 첫 번째 항이 0 되니까. 그래서 문제 조건에 맞는 x는 0, 1, 2, 3개.